기계처럼 던진다는 말의 의미, 현도훈 사례로 본 마인드셋 전환과 늦가기 투수의 생존 방정식. 1. 욕심을 버린 투수가 살아남는 구조. 삼진이나 구속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기계처럼 던지려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다. 구속과 삼진은 투수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동시에 투수가 자신의 한계를 넘으려다 무너지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수행 불안이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더 빠른 공을 던지려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타자를 잡으려는 의식이 강해질수록 제구가 흔들린다. 현도훈이 과거 1군에서 반복적으로 부진했던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군에서는 항상 좋았지만 1군만 오면 안 좋았다는 김태형 감독의 관찰은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2. 1군에서 2군 격차의 심리적 메커니즘. 현도훈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술적 능력보다 심리적 조건의 변화가 결과를 바꾼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2군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1군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패턴은 KBO에서 드물지 않다. 이 격차는 단순히 상대 타자의 수준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1군 마운드가 주는 심리적 압박, 관중의 시선, 팀 승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감이 투수의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릴리스 포인트가 미세하게 변하고 이것이 제구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연쇄가 발생한다. 현도훈이 갑자기 마운드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괜찮았다 고 말한 것은 이 심리적 준비 과정 없이 본능적으로 던졌을 때 오히려 평소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늦가기 투수의 반복되는 서사. KBO 역사에서 오랜 2군 생활과 방출을 경험한 뒤 뒤늦게 자리를 잡은 투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두산 출신으로 방출 후 타팀에서 전성기를 맞은 사례들은 여럿 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구위보다 제구와 타이밍 조절을 무기로 삼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현도훈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마인드셋 전환 이 커리어 반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2010년대 후반 여러 투수들이 구속 집착에서 벗어나 무브먼트와 터널링 중심의 투구로 전환하면서 커리어를 연장한 사례들이 분석 자료로 남아있다. 이들의 공통점 역시 더 잘 던지려는 욕심을 버렸다는 인식의 변화였다. 현도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나이와 경험의 축적 방식이다. 현도훈은 일본 유학, 독립리그, 두 차례의 방출이라는 비선형적 경로를 거쳤다. 이 경험의 다양성이 오히려 특정 팀의 문화나 코칭 스타일에 고착되지 않는 유연성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4. 기계처럼 일하는 표현의 야구적 의미. 현도훈이 사용한 기계처럼 던진다 는 표현은 야구 내에서 특정한 의미 체계를 갖는다. 이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루틴을 반복한다는 뜻이자 매 투구를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속된 동작의 일부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야구 투수에게 루틴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일정한 투구 전 루틴을 가진 투수는 그렇지 않은 투수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정적인 제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이 있다. 기계처럼 일하는 현도훈의 표현은 이 루틴화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동시에 이 표현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직전 투구가 안타가 됐든 범타가 됐든 다음 투구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는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적어도 방향 설정 자체는 코칭 철학과 일치한다. 5. 코치와 선수의 관계, 김현욱 투수 코치의 역할. 현도훈이 마음가짐 변화의 공을 김현욱 투수 코치에게 돌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편하게 던졌으면 좋겠다 는 조언은 기술 교정이 아닌 심리적 접근이다. 투수에게 기술적 수정보다 심리적 방향 전환을 우선하는 코칭 방식은 모든 투수에게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현도훈처럼 과도한 긴장이 문제였던 선수에게는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태형 감독이 8년간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나이스 피칭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이 변화가 단순히 컨디션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감독 본인도 인식했다는 신호다. 코치와 선수, 감독 모두가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 변화가 단기적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높인다. 6.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의 한계와 가능성. 3경기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이라는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표본으로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상대 타자들이 현도훈의 구종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두 차례 두산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현도훈의 피칭에 대한 두산의 대응이 아직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롯데의 현재 불펜 상황에서 멀티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도훈이 설령 앞으로 매번 무실점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3이닝 내외를 일정 수준으로 소화해주는 것만으로도 불펜 운용에 숨통이 트인다. 길게 던져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는 현도훈 자신의 인식이 팀의 필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여기 있다. 현도훈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오랜 방황 끝에 자신이 무엇을 던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던져야 하는지를 찾아낸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수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팀에 더해주고 있다.